노다지 설전. 오늘은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 분야의 강자죠. 임텍플러스의 미래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칩이나 2차 전지 셀 표면에 아주 미세한 결함 같은 거 찾아내는 그런 장비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맞아요. 2025년 2분기에 매출 25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인텍플러스, 과연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제 긍정적인 전망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2분기 실적 회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주력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고객사 수요가 늘었고,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도 기존 S사 말고도 중국 CXMT에서도 신규 수주를 따냈거든요. 이건 뭐 분명한 회복 신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요 고객사인 H사로부터는 사실상 단독 공급사 지위, 이른바 솔벤더라고 하죠. 이걸 인정받았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GDDR이나 DDR 같은 메모리 교체 수요가 꾸준히 있을 테니까 H사 물량만으로도 뭐 몇 년간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COOS 관련 장비도 현재 고객사 품질 테스트, 그러니까 퀄 테스트 중이고 빠르면 6개월 안에 대만 후공정 OSAT 업체라고 하죠. 여기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1분기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좀 줄여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유리기판 같은 신기술 대응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네, 그 2분기 흑자 전환은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인텍플러스 매출에서 아직 큰 비중 57%나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사업인데 그 회사 스스로도 이 분야 수주 잔고 현재 한 704억 원 정도 되죠. 이게 내년부터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감소분을 반도체 쪽에서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 성장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T사의 경우 새로운 본딩 기술 도입이 좀 늦어지면서 추가 장비 납품이 약간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S사 파운드리의 북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야 후공정 수요가 늘어나는 약간 뭐랄까 조건부적인 상황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고성능 메모리 HBM 시장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관련 장비 개방이나 공정 변경이 좀 필요해 보여요. 또 현재 늘어난 반도체 매출 상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중국 쪽 저가형 장비라는 점도 조금 걸리고요. 과거로 인텍플러스가 기판 물량 감소랑 또 수익성 낮은 2차 전지 비중 확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죠. 물론 2차 전지 물량 감소는 고려해야 할 변수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았던 2차 전지 외관 검사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좋은 반도체, 특히 북미향 고마진 장비나 앞으로 기대되는 대만 OSAT향 매출 비중을 늘리면 전체적인 이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내에서도 비전 모듈 쪽은 수익성이 괜찮다고 하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성장 동력도 단순히 중국에만 기댄 게 아니에요. H사의 솔벤더 지위나 N사의 교체 수요는 꽤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COAOS 장비처럼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눈앞에 와 있고요. 중국 시장도 기술 우위나 기존 고객들의 사용 편의성 덕분에 당분간은 경쟁력을 유지할 거고요. 글쎄요, H사나 N사 같은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그 자체로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고객사들의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죠? T사나 S사 사례처럼 고객사 내부 사정에 따라 매출이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아쉬운 점이에요. 2차 전지 매출 감소라는 단기적인 충격을 상쇄하려면 이런 신성장 동력이 확실히 좀 붙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 704억이라는 2차 전지 수주 잔고가 줄어들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또 과거 2차 전지 사업 초기에 들어갔던 투자 비용 회수도 아직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성 문제는 1분기 인력 감축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개선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고마진 북미향 반도체 매출, 내년부터 기대되는 대만 쪽 매출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기술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유리기판 기술 대응도 준비됐고 S사랑 차세대 외관 검사 설비 소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당장의 실적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네, 미래 준비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 유리기판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커질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고 S사와 개발 중인 SOCM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HBM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N사양 공급 가능성도 현재로선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2차 전지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과거보다 개선된 수익성을 실제로 증명해내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인력 효율화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네, 정리하자면 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H사, N사 같은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비용 효율화 노력까지 더해져서 인텍플러스가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차 전지 사업 축소라는 변화에 어떻게 연착륙할지, 또 HBM 같은 새로운 고성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지 등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확실히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시장 회복이라는 기회와 사업 구조 재편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H사, N사 같은 핵심 고객사 수주 상황이나 2차 전지 사업 조정 과정, 또 HBM 등 신시장 진입 결과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 관점에서 인텍플러스의 미래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지점들이 많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